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1월 25일 목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실상의 고별 만찬을 했죠. 고별 만찬을 했고 그 자리에 배석자는 권성동 사무총장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어제 만찬장에서 오간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보도가 됐는데, 자, 김종인 전 위원장 상당히 뒤끝이 장렬을 했습니다. 이 나온 보도들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일이 오늘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자, 일단 김종인이 어제 만찬에서 윤석열에게 나는 밖에서 돕겠다 이렇게 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아침에 제가 조간딱풀에서도 소개를 드렸는데, 자, 나는 밖에서 돕겠다고 한 말 없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또 의기장을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전에 그런 보도가 있었죠. 윤석열 후보 쪽에서 김종인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 오늘까지 조건 없이 무조건 선대위에 합류를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끝이다. 더 이상 우리는 영입 어쩌고 하는 말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려면 오늘까지 무조건 들어와라. 그 전에 내걸었던 조건들, 가령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거부, 비토 이런 것도 안 된다. 그냥 무조건 들어와라. 이 최후 통첩론이 오늘 오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아침에 보도가 됐죠.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문에 주접을 떨어놨던데 그 뉴스 보고 차라리 잘 됐다 싶었다. 자, 신문에 주접을 떤 사람이 누굽니까? 어제 대화를 한 사람은 윤석열, 권성동 밖에 없죠. 권성동은 옆에서 그냥 듣기만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주접을 떨었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 보고, 주접 떠는 뉴스 보고, 잘 됐다 싶었다. 그래, 오늘까지 최후 통첩, 오늘까지 무조건 합류 안 하면은 끝이다. 그래, 잘 됐다 싶었다. 그래, 끝내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선대위에 그러면 참여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또 기자들이 물어보니 김종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꾸 말을 만들어내면 서로 기분만 나빠지니까 질문들 하지 마. 질문하지 마, 이제. 자, 이 이야기는 며칠 전에도 했죠. 며칠 전에도 아침에 나 이제 정치 얘기 안 해. 자꾸 선거 이야기 하지 마. 구차하게. 나는 내 일상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날 오후부터 다시 선거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또 어제는 또 윤석열 만나고 이렇게 했죠.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도 지금 많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사실 만찬 전에 권성동 사무총장이 찾아갔죠. 윤석열이 파견했습니다. 파견시켜서 찾아가서 권성동이 어쨌든 합류를 해달라. 조건 없이 김병준도 같이 하자. 합류해달라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그 대신 내 체면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마련된 것이 어제 만찬이었다는 이야기죠. 만찬. 그래서 다시 삼고초려하는 김종인 특유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찬이 마련됐는데 만찬장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무조건에서 또 조건 막상 만나고 나니 조건을 붙였다. 그래서 어제 만찬이 썰렁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 통첩 이야기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되니 윤석열도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김 박사님, 그전에는 그 양반이라고 했었죠. 우리 김 박사님 얘기는 더 안 하겠다. 더 안 하겠다. 김 박사님 얘기 내게 좀 묻지 마라. 상당히 지금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종인은 오늘 이런 말도 했죠. 오늘 본부장급 인선을 6명을 했는데 윤석열 캠프에서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은 아니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내가 관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총괄로 가게 되면은 갔으면은 이 본부장 인사에서 큰 입김을 발휘를 했겠죠. 그래서 아마 본인의 의사를 다 관철시켰을 텐데 본인 지금 빼고 실제 1선에서 뛸 본부장, 조직, 직능, 이런 본부장들 6명을 쫙 후진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오지 말라는 이야기죠. 윤석열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을 했으면 본인이 다 이 포진을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싹싹 포진하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일단 이 여러 가지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캠프에 김종인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치는 것 같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치는데 지금 제 눈에 보이는 바리케이트만 해도 한 3개입니다. 바리케이트가 3개를 쳤습니다. 하나는 이 조직총괄본부장의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발탁한 점입니다. 자, 주호영, 김종인이 주호영에 대해서 벼락같이 화를 낸 적이 있죠. 비대위원장을 마치고 나오는 날 주호영이 원내대표로 득담을 했습니다. 주호영 입장에서는 득담을 했죠. 앞으로는 우리가 잘해서 다시 김종인 위원장님을 모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자, 비대위 같은 거 안 만들도록 잘 하겠다. 우리 선거도 이기고 하겠다. 자, 그러니 안심하고 떠나시라. 이 이야기인데 그걸 곱깝게 들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종인은 대선 때 다시 돌아올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호영에게 그러니까 주호영이 이제 당신은 필요 없으니 나가라 라고 한 뜻으로 받아들여서 화를 막 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캠프 사람들은 대선 캠프 당 차원의 대선 캠프에서는 배제하자 이 주장을 김종인이 한 첫 번째 이유도 주호영이 윤석열 캠프의 경선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주호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메시지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들이 8.2 때 자리사냥꾼 이런 이야기도 그때 나왔죠. 그리고 이 비대위원장을 마치고 나오면서 자, 먹던 우물에 막 침을 뱉었죠. 아싸리판, 진흙탕. 그리고 이제 주호영을 겨냥을 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김종인이 직접 그런 말도 했죠. 주호영은 이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안철수를 시장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스파이 비슷한 식으로 그렇게 막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종인이 그토록 싫어하고 배제하자고 했던 주호영을 윤석열은 아주 중요한 요직, 상당히 중요한 요직이죠. 거기에 조직총괄본부장 딱 앉혀놨습니다. 조직총괄. 캠프 조직을 다 총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김종인이 들어오면은 김종인의 비서를 누가 하든지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관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김종인이 어떤 조직을 또 만들려고 하면은 이 조직 총괄은 이 주호영이기 때문에 주호영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김종인이 가장 싫어하는 주호영을 앉혔다. 이것은 바리케이트죠.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김종인에게. 윤석열은 보란 듯이 주호영을 이 자리에 기용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바리케이트. 이겁니다. 윤석열 캠프 사람들에게 윤석열 후보가 본인 주변 사람들에게 김종인 접근하지 마라. 이런 접근 금지령. 김종인에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동안은 여러 사람이 막 김태희도 다녀오고 막 다녀왔죠. 이제 대선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접근 금지령을 내렸다. 이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김종인과 함께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 참모들에게는 함구령을 내렸다. 어디 가서 더 이상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우리는 털고 간다. 이런 함구령을 내렸다는 그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니 당 대표인 이준석, 김종인을 멘토로 모시는 이준석도 이런 낌새를 차린 것 같습니다. 이런 낌새를 차려서 최근에 플랜 B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김종인 없이 선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면 다른 총괄 선대위원장을 세울 수도 있다. 그러면서 김병준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전혀 뜻밖이죠. 처음부터 당대표 될 때부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가정해서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이준석인데, 자, 워낙 윤석열이 단호하니 본인도 당대표니까 본인은 끝까지 가야죠. 김종인은 안 들어와도 본인은 끝까지 가고 대선에서 승리하면은 여당 대표도 될 수 있는, 집권당 대표도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은 돌아선 겁니다. 돌아섰던. 자, 이것도 하나의 바리케이트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김종인 언급하지 마.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바리케이트는 바로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 처음으로 윤석열이 당무에 우선한다는 당원에 따라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를 했죠.
그래서 처음으로 내세운 그 안건이 김병준과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안건이고 의결을 했습니다. 첫 주재하는 최고회의에서 처음으로 상정하고 처리한 안건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안입니다. 자, 그 시점에는 벌써 김종인 쪽에서 김병준은 안 돼. 노. 비토. 이게 들어와 있었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땅땅 쳐버렸습니다. 만약에 김종인이 정말 필요를 했다면 윤석열이 그렇게 하지 않죠.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달라는 메시지가 왔으면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김종인이 합류를 하면 세 사람을 같이 해서 두드리겠죠. 방망이를 두들기겠죠. 그런데 김종인이 빠진 상태에서 방망이를 두들겨 버렸다. 이것은 이 세기를 박는 겁니다. 본인이 첫 주재한 그 회의에서 처음으로 결정한 인사, 이 인사를 철회를 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국민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윤석열도 알고 세기를 박아버린 겁니다. 자, 이준석도 마찬가지죠. 이준석도 당대표, 명색이 당대표인데, 대표 최고위원인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의결을 한 내용을 다시 바꾸자 하기는 어렵죠. 자, 이것도 윤석열로 저는 상당한 지략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 선거판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딱딱 이 포인터를 잡는 것을 보면은 학습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하나 짚어볼 것은 이 윤석열은 왜 김종인을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막고 있을까? 그 전에는 노련한 김종인이 좀 필요했습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지만 노련한 김종인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4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왜 바리케이트를 쳤느냐. 능수능란한 김종인의 교란술에 눈들머리가 좀 난 거 아니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합류하는 조건으로 모양을 좀 만들어줘. 그래서 식당에서 같이 만나는 사진 기자들 와서 기자들 와서 사진 찍고 모양 만들어주는데 또 말을 바꿨다. 그래서 눈들머리가 났다. 김종인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전에 그 양반 얘기는 하지도 마라. 그 양반 이런 표현까지 나왔었죠. 또 캠프에 참여를 해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 박근혜 캠프에 갔을 때 친박과 부딪혔고 문재인 캠프에 갔을 때 친문과 부딪혔죠. 그러면 이번에는 윤석열 캠프에 오면은 친윤과 주호영 이쪽과 또 부딪힐 겁니다. 그것도 감안을 했겠죠. 세 번째는 이 김종인의 키저 이준석이 본인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 김종인과 등을 돌린 것. 이것도 윤석열이 바리케이트를 치는데 힘이 됐습니다. 현직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준석이 계속 김종인 쪽에 있으면은 이 당대표와 대선 후보가 싸우는 그런 곤란한 처지가 되는데 이준석이 본인의 앞길을 위해서 딱 이쪽으로 온 겁니다. 윤석열 쪽으로 간 거죠. 자, 그렇다면은, 4번째, 이 민주당의 그 상황 프레임, 이것도 바리케이트를 친 원인이 되겠죠. 이것은 상당히 부담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김종인이 들어가면은 상황 역할을 할 것이다. 이 프레임을 걸고 있죠. 상황이 있으면은 그 밑에 하왕은 무능력해 보입니다. 윤석열을 무능력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상황 김종인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바리케이트를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 김종인은 아마 윤석열 험담에 집중할 겁니다. 국민의힘을 떠나면서도 아사리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윤석열 주변 사람들 파리떼, 자리사냥꾼 막 이렇게 무슨 하루적 사고를 한다. 홍준표 꼬붕이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막말, 이것이 실제로 막말이죠. 이런 막말을 해왔기 때문에 윤석열에게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대할 것이다. 그리고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접을 한다든지 또 그 전에 또 안상수 경선 후보를 만나서는 김종인이 안상수에게는 아무리 평생 동안 검사를 한 사람은 대통령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이야기를 또 계속 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전에도 윤석열에게 별의 순간이 왔다. 이렇게 러브콜을 보냈는데 윤석열이 외면하니
그때 윤석열을 막 비판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가령 윤석열이 어떤 실언을 한다든지 이 말을 잘못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 기자들이 아마 재밌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 김종인에게 코멘트를 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럼 김종인이 그때 아주 독하게 또 이야기를 하겠죠. 자, 이것이 이제 밖에서 김종인이 이 회방을 놓는 그런 그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심지어 이재명 캠프로 김종인이 갈 수도 있다. 이재명 지금 캠프 다시 짜죠. 어떤 형태로든 어떤 자료를 갖고 갔든지 갈 수도 있다. 그런 분석을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가 됐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특히 뭐 이재명,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 당 저 당 보수 진보 옮겨 다니는 게 일도 아닙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이 1960년대에 민정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전두환 때 민주정의당이 아닌 민정당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무려 16개 정당 소속이었습니다. 16개 정당. 자, 근데 이 16개는 당명이 바뀌어버린 게 있죠. 가령 뭐 민정당이 민자당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 그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은 탈당을 한 수를 제가 또 다시 세어봤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탈당을 자주 했을까? 7번 탈당을 했습니다. 5번 비례대표 전국구의원만 오감에 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7번 탈당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쪽 진영에서 저쪽 진영 넘어가려면은 이쪽으로 탈당을 해야죠. 7번 탈당을 해서 5번 비례대표를 한 겁니다. 자, 탈당한 정당만 제가 불러드리면은 민정당, 국민의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민주자유당 탈당은, 민자당 탈당은 이 노태우 정부 시절에 청와대 경제수석을 하면서 동아은행으로부터 2억 1천만 원, 그때 2억 1천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죠. 그 뇌물을 받아서 당수 무효형을 받아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탈당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민주당 탈당했고, 새누리당 탈당했고, 더불어민주당 탈당했고, 모두 7번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아마 탈당에 끝나지 않고 지금 민주당으로 갈 거다, 이재명 캠프로 갈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그 김종인 이재명 캠프 합류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내부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걸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월 25일 보내드린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